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거액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수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대통령 비자금 수사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인데요. 최진영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받았다, 이 발언이 어제 나오고 나서 이 진술이 이게 박 전 대통령으로까지 그러면 수사가 훨씬 확대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또 네.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실질 심사를 거친 이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그 구속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보면은 두 사람뿐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공범으로 지금 그 기재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추가적인 관련자를 조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를 비롯해서 추가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네. 탄핵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무능이라든가 헌법 수호 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법적 평가가 되었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는 뇌물죄와는 무관하다,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그 항변을 해왔었는데, 이 문제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와 같은 항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될지에 대해서 아주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좀 법원이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은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물론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그 범죄 사실이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이 국고손실죄로 됐는데요. 네. 그것에 대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소명이 되었다라고 구속영장 범죄 그 발부의 이유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사했는 그 물증과 관련되는 증거를 통해서 봤을 때에 뇌물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성과 어떤 이 직무 관련성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툴 여지는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한 20일 정도 그 검찰에서 구속 수사를 할 것인데 그 수사를 한 이후에 재판에 넘길 때에 최종적으로 적용 법조 이 부분을 보면은 앞으로 향후에 어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난 정권의 어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그 수사 확대 가능성까지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법원의 판단을 미리 뭐 예상을 하긴 좀 어렵겠지만, 지금 보면 말씀하셨던 그 직무 연관성과 그리고 부정한 청탁도 있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부분이 그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사실이 두 가지죠.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국고 그 손실죄가 되는데요. 뇌물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청탁이 필요 없는. 부정한 청탁이 있을 필요가 없죠. 부정한 청탁이 있으면은 그거는 더 가중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어떤 국가의 그 원수 수반으로서의 어떤 그런 권한이라는 것은 국정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특히 이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밀접한 어떤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직무 관련성에 있어가지고는 검찰이 상당 부분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대가성이 있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앞으로 그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재만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가 있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직 이 국정원장으로부터도 승낙을 받고 돈을 받았다. 그리고 그 돈을 내가 쓴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에 사용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요. 아시다시피 이 그 국정원의 이 특수활동비, 특활비라는 것이 현금으로 나와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돈의 출처와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이 검찰이 어떤 식으로 확인해낼지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썼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재만 그 비서관을 비롯한 개인의 치부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부분이 돈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인적인 업무로 썼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패한 정권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변호인조차 하나 없는 상태에서 네. 어떻게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백을 한 이유는 뭔가 이대로라면 본인이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 같은 경우에는 네. 5억 원이 이렇게 억대로 넘어갈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그리고 또 국고손실죄도 수억 원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과 달리 처음에 이게 주사가 들어가자마자 자백을 했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것이 그 가장 어떤 정점에 있었던 그 최고 권력자로부터의 지시가 있었다고 얘기했는 그 배경에 대해서 그게 진실인지에 대해서 지금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일반 범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공범으로 혐의를 벌였을 때는 네. 내가 나는 이른바 깃털이지 연락책이지 내가 몸통이 아니다. 이것을 해서 어떤 본인의 죄책을 낮추려는 그런 어떤 그 심리적 기제가 발동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백을 했습니다만 물적 증거와 관련되는 증거를 통해서 이재만 그 총무비서관을 비롯한 안봉근 비서관의 그 자백의 진실성을 일단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 진실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그 칼날은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박근혜 그 검찰로서도 이와 같은 자백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아마 앞으로 당분간 확인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태도를 보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국 그럼 똑같은 걸로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결국 피해를 그렇습니다. 받지 않기 위해 본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번 주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 변호인이었던 한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 안봉근 이재만 그 전 비서관에 대해서 좀 섭섭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예. 말씀이냐면은 탄핵할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해서 나오라고 했을 때도 나오지 않았고 예. 또 형사 사건에서도 나와서 좀 증언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증언을 거부하고 사실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양날의 칼이다. 결국 실체적 진실을 얘기를 했을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적어도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넘어서 본인들의 뇌물죄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결국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죄책을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 그런 본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진술들이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명확하게 확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최근에 봤을 때는 지난 2014년 전후로 해서 안봉근 이재만 두 전직 비서관이 강남과 서초구에 한 7억 내지 9억 원대 되는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는지 아니면은 청와대 업무적으로 썼는지 아니면 그 청와대 업무가 이번 정권을 넘어서 예전부터도 이른바 계속되어 온 이른바 통치 자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처와 어떤 통치행위 여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이 썼을지 청와대에 들어갔을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구속영장 청구 내역을 봤을 때는 개인 비리 가능성도 있지만 청와대에서 썼다라는 취지로 해서 이 구속영장 그 범죄기소 사실에는 기재돼 있고 그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됐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청와대에도 특수활동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국정원 돈을 끌어썼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현재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한 200여억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중에 100억 원 정도가 그 청와대의 그 경호실에서 쓰고 나머지 100억 원 정도를 비서실에서 쓴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100억 원 정도만 가지고 이 그 내부적인 어떤 업무를 활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라는 것이 전직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의 증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어떤 순방을 하는 데 어떤 그런 경력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국내에서도 어떤 그 군부대 시찰이라든가 경찰 시찰을 하는 가운데서는 이른바 명절 떡값 같은 경우는
나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정권에서도 이와 같은 어떤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서부터 전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떤 수사를 통해서 과연 이와 같은 전 정권에서도 이와 같은 그 관행이 있었는지, 만약에 그와 같은 관행이 잘못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말씀드렸듯이 특수활동비가 이번 정권에도 쓰인다고 하면은 그것을 정말 못 쓰게만 할 것이 아니고 예. 제도적으로 해서 청와대의 어떤 특수활동비를 늘려주는 식으로 해서 이와 같은 그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게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제도화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생각합니다. 이게 특수활동비라 뭐 특수활동비를 통치자금으로 썼다. 통치자금으로 쓰면 이건 괜찮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과연 뇌물이냐, 통치자금이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통치행위 같은 경우에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통치행위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치행위론에 의할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외면적으로는 뇌물이나 아니면 국고유용죄가 될 듯하지만 통치활동의 일환으로 써 있는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적 기반의 통치행위입니다. 예. 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그 법원의 경향이 통치행위를 점점 줄여서 보고 있는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돈 자체가 그 업무상 그 어떤 국고 유용이 되려고 하면은 예. 공무원이 어떤 국고에 손실을 입힌다는 것을 알고도 배임이나 횡령을 했을 경우에 처벌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해야 그렇죠. 그런데 배임이나 횡령이 될 경우에 이것이 쉽게 말하면 예산 유용 아니겠습니까? 예. 청와대 이 국정원 특수 그 어떤 활동비를 청와대 업무로 유용했던 그것이 배임이나 횡령이 되느냐, 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결국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용도가 딱 그 정해진 업무 그 항목을 유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썼을 때는 그것은 배임이나 횡령이 돼서 그것이 예. 국고유용죄로 처벌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그 용도가 아주 엄격하게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을 배임이나 횡령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 전직 청와대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떤 대법원 어떤 그 판결에 비추어서 이것은 예산을 항목을 일정 부분 유용을 해서 썼는 것이지 그것이 배임이나 횡령으로 해서 국고 유용은 되지 않는다라는 논리적으로 반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고, 더불어서 법리적인 어떤 적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논란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국정원에서는 또 어디서 출처가 나왔는지가 궁금한데, 어제 서훈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특수공작 사업비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어제 보도된 것만 따르면은 그 돈이 이른바 판공비, 이 국정원장의 개인적인 특수활동비에서 일부 나갔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보도가 나간 이후에 어제 국정원 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정보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물었습니다. 이것이 판공비냐 아니면 특수활동비냐 했을 때에 그것이 판공비가 아니고 특수활동비고, 특수활동비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공작활동비다라고 했는데요. 특수공작활동비란 것이 뭐냐 하면은, 예컨대 그 몇 년 전에 이제 그 우리 국민이 중동에서 이 인질로 IS에 잡혔던 케이스가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런 보석금, 몸값 같은 것들을 지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활동 목적으로 이제 쓰여 있는데, 그 돈을 이 일부가 매월 1억 원씩 해서 네. 지금 3년간 40억 정도 나갔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특수활동비라고 이렇게 특정돼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활동 어떤 항목과 달리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그럴 케이스에서는 배임이나 횡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재만 안봉근 문고리 3인방,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 국정원의 이런 특수활동비 상납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게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확대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예. 이 공소시효가 10년 내지 15년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이제 말 그대로 법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예. 전 정권, 박근혜 정권을 넘어서 이명박 전 정권, 그리고 그 전 정권인 노무현 정권까지도 사실 그 칼이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어제 그 정보위원회에서 예. 그 한국당의 즉 간사 같은 경우에는 전 정권까지도 지금 그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형평성
형평성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부분이 통치행위로 지금 볼 것인지 아니면은 그 실정법상의 뇌물이나 국고손실죄로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그 수사가 일단 의혹이 구체적인 어떤 증거를 통해서 확보된 것은 전 정권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단죄가 일어난다, 그 확인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칼날은 있는 그대로 가서 전 정권을 넘어서 전전 정권이라도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그 확인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권에 있어서 지난 정권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봤더니만 그것이 이른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통치자금이다 부분이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와 같은 것도 결국 전전 정권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식으로의 어떤 수사 의지를 가지고 갈지가 좀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그 가늠자가 봐야 될 텐데 아시다시피 그 이번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 그 100대 과제 중에 1호가 적폐청산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기 위해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국정원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